네, 안녕하십니까. 동국대학교 건설환경공학과의 김한재입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난카이 지진과 지진재해에 관해서입니다. 앞에서 김현숙 교수님께서 난카이 지진에 관한 과학적인 접근에 대해 말씀을 주셨고, 이후에 하동원 교수님께서 이 난카이 지진이 우리나라의 장주기파로 전달됐을 때의 구조물까지의 피해에 대해서 살펴봐 주셨는데요. 저는 이 중간의 입장으로서 지진이 발생해서 땅을 통과해서 지진의 재해 현상이 발현됨으로써 구조물의 피해가 유발되는 그 과정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네. 먼저 일본은 현재 난카이 지진과 관련해서 몇 가지 발생 가능한 피해 예상 시나리오를 수립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보고서를 출판한 적이 있습니다. 이 보고서대에는 어떤 내용이 써 있느냐면 예상 가능한 진도의 규모뿐만 아니라 도로의 단전율과 같은 구조적인 피해, 더 나아가서는 경제적인 손실, 인명 피해까지도 이 추정을 보고 있는데요. 이러한 추정의 근간이 되는 부분이 바로 이제 지진 재해 현상이라고 표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지진 재해를 평가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여러 연구자들이 제안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요점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난카이 해곡으로부터 지금 우리나라 500km 떨어져 있는 게 500km 또는 1000km 내에 우리나라 남해안 지역 또는 우리 국도 전반 전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지진이 발생했을 때에 동일한 지역이다 하더라도 이런 집안이나 지형, 구조물의 이런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동시다발적인 복합 재난 상황이 유발될 수 있고 그 피해 양상이나 규모의 정도는 이런 요인에 의해서 차이가 유발될 수가 있습니다. 지진이 전달됐을 때에 땅에서는 이러한 블랙박스와 같이 어떤 지진이 전파하는 특성들이 상이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재해 현상들이 유발될 수가 있습니다. 크게는 증폭이 유발되는 이 부지 효과라는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주로 침하를 유발할 수 있는 액상화, 그 다음에 산사태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재해 유형에 대해서 이제 각각 살펴볼 건데요. 먼저 지진파 증폭에 따른 피해가 가중될 수 있는 부분이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지 효과가 바로 그 원인이 되겠습니다. 이 부지 효과라 하면은 이 지진이 발생했을 경우에 지진파가 이 지반을 통과하면서 지표 부근에서 경험하는 진동으로서 일반적으로는 이 연약한 지반을 통과했을 때의 그 증폭이 커지는 현상을 일컬고 있습니다. 앞서서 이제 하동현 교수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멕시코 지진이나 아니면 미얀마 지진과 같이 진원으로부터 400km, 500km 이상 멀리 떨어져 있는 원거리 지역에 대해서도 이 장주기파가 전달됐을 때 이 지역이 이런 지반이 연약할 때 그리고 고층 건물이 있을 때에 그 피해 집 구조물의 응답 특성에 따라서 피해가 가중될 수 있었던 부분은 바로 이 부지 효과 때문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만약에 난카이 지진이 발생한다고 했을 때에 이런 부지 효과에 따라서 장주기 지진파가 우리나라에 전달이 된다면 이런 연약한 지반이나 퇴적 분지 지역에 위치한 고층 건물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저주파수의 지진파나 지반, 구조물의 상호 고유 진동소가 일치하게 됨으로써 나타나는 이중 공진 현상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진파가 증폭되게 되고 그에 따라 구조물의 응답 특성이 더 크게 유발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일례로 지난 포항지진, 경주지진 시에도 이 고주파 특성에 따라서 비교적 낮은 건물에서 피해가 집중됐고 이는 이 부지효과의 원인이 되었다는 것이 학계에서 입증된 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액상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액상화의 정의는 이전에 포항지진에서 이슈화 됐던 내용 중에 하나일 텐데 그 정의를 살펴보면은 지진이 발생했을 때에 느슨한 포화 지반에서 간극수압이 상승을 해서 입자가 흙의 입자의 전단력을 잃게 되고 마치 지반이 물과 같이 거동하는 현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인도네시아 지진이나 동일본 지진대와 같이 광범위한 영역에서 이런 지반의 침하가 주로 유발되는 현상인데요. 만약에 난카이 지진이 발생해서 말씀드렸던 장주기파가 지속적으로 강진이 지속됐을 경우에는 이런 모래 지반에 누적되는 전단 변형 가능성이 높게 되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극수압의 소산에 따라서 지반의 연약화가 지속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지반의 변형뿐만 아니라 상부 구조물의 이런 침하까지도 유발될 수 있는 매우 큰 피해 사례가 유발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지진 산사태에 대해서입니다. 지진파가 경사 지반에 도달됐을 때에 이 토사 지반이나 안반의 불안전성을 유발할 수 있고, 즉 지반이 파괴되거나 붕괴되는 형태의 파괴가 유발될 수가 있습니다.
지난 2018년 홋카이도 지진에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얻었던 내용은 규모 6 이상 그리고 강진 지속 시간이 10초 이상인 경우에 이와 같이 광범위한 영역에서 동시다발적인 다양한 산사태가 유발됐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난카이 지진이 발생한다고 했을 때 말씀드렸던 장조기 지진파가 지속적으로 동적 하중이 누적된다고 하면은 이러한 어떤 측방 퍼진과 같은 산사태가 일어나거나 앞서 말씀드렸던 액상화나 또는 강구가 함께 발생한다고 했을 때에 강극 수압이 상승함으로써 이런 흙이 마치 물과 같이 흘러내리는 토성류까지도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지반 재해와 함께 상부의 구조물 또는 밑에 하부의 지하 갈로의 연쇄 파괴까지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중 공진 현상에 의해서 구조물의 응답이 커질 수도 있겠고요. 액상화나 그다음에 산사태로 인해서 침하가 발생하거나 도래 차단 등의 피해까지도 유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반이 변형이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지하 매설된 관로의 파괴까지도 유발된다면 2차적인 피해로서 가스가 누출됨으로써 화재가 발생하거나 하수 누출에 따른 지반 오염 또는 지하 공동이 형성됨으로써 함몰 가능성 또한 높아지게 됩니다. 이와 같은 지진 재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기울이는지 살펴보면은 앞서서 이제 하동호 교수님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나라의 지진 환경이나 지반 조건, 구조물의 내진 시스템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내진 설계나 성능 평가 기준을 강화하고 있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도 이런 지진의 진동이나 액상화 등과 같은 재해 지도나 그리고 지진의 계측 정보, 대응 시스템, 조기 경보와 같은 기술들을 시스템적 관점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네, 여기까지 제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